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제가 포스코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반을 팔고라도 포스코를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이거를 연간 지어다 보면은 포스코가 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가격적인 이론까지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 분석에 앞서서 제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가격적인 이론까지도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우리가 이거를 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디테일하게 저번 주 일요일 영상에서 보시면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적인 이론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고.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우선 첫 번째적으로 좀 발생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7월 25일 카카오 영상에서 제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방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도 보게 되면은 제가 7,7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또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 자, 이쪽 라인이죠. 네모가 정확히 매수가를 찍을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일요일 영상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오늘 9,330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적인 메리트 무조건. 왜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얼마예요?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데칼코마니처럼 여기까지 상승폭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종목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고려아연도, 자,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만큼에서 이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2차전지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기는 했어요.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적인 이익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BMW랑 포르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차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 그리고 솔직히 요즘 BMW가 너무나도 많아요. 국산차인가 싶을 정도로 BMW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신차 주문을 하면은 1년 반 정도가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중고차에서도 지금 포르쉐 박스터 같은 경우에도 신차 얼추 기준으로 하면은 1억 4천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식 그 다음에 2020년식을 보게 되면은 박스터 기준으로 1억 2천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고차에서도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차를 최근에 굉장히 판매 자체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크게 묶어서 보면은 소비주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3분기 때에 대해서 더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도이치 오토월드 임대 수익 증가로 인해서 큰 폭의 영업이익 자체가 좀 증가가 가능해졌던 부분이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좀 15,000원, 13,000원 이상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던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실적이 잘 나오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적으로 좀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뭐 수산중공업도 자, 뭐 10% 이상의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 엘레베이 같은 경우에도 뭐 7%, 5% 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뭐 하루에 뭐 22만 1,000원씩 이렇게 벌어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현대 엘레베이로만 이제 6%대 뭐 13만원 이상, 그 다음에 뭐 1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가격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자, 수산중공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편안하게 10% 정도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인증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자, 여기서 이만큼까지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도이치모터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만큼을 갖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현대 엘레베이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대북주로 엮여서 올라갔던 부분은 있는데, 자, 이것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제가 5만원 이하로 VIP방에서는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만큼의 가격적인 메리트, 이거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찾아서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뭐 가격 이거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지금 사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아 나가셔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종목마다 당연히 가격 조정이 됐고, 기간 조정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구장창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16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좀 사시라고, 사셔도 돼요. 이런 거는 좀 중장기로 좀 묻어갈 거는 좀 묻어가시고, 좀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은 한 번 더 사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에 대해서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삼성전자 반 팔고 포스코로 가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보시면은 단기적인 변동 자체를 좀 무시를 하면서 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방향을 이해를 하시고 단기적인 변동 자체를 좀 무시를 하면서 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지금 조정은 이게, 자, 포스코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36만 7,5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것도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왜 가격적인 메리트를 여기서까지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34만원 여기서 41만 3,500원까지 고점을 찍었고 다시 한번 여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잡주 이런 거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 올라가더라도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원자재 상승이 나오고 철강 가격이 오르면은 포스코 실적,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에 이거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종목들 가격을 잘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이 전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FOMC를 기다리면서 뭐 관망세라든지 실적 확인 후에 차익 매물에 따라서 뭐 조정이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에요. 이거는 31일 날 나오는 부분인데 이상하리만큼 그렇게까지 막 뉴스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트럼프 때 이제 유예기간 연장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막대한 이제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부채 한도 상향 그리고 뭐 유예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은 디폴트가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큰 이슈적인 부분이에요. 뭐 당연히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이제 노이즈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7월 3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박스권의 흐름이 지겹기는 해요. 사실 뭐 지겨운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뭐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내리고 반복적이다 보니까는 뭐 냉탕 온탕을 계속해서 좀 반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온탕일지 냉탕일지는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냉탕 온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연속성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상승의 연속성이라든지 뭐 추세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과거보다도 2배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포인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충분한 조정을 보인 종목이 가격이 싼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기다리시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너무 막 이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진짜로 이 가격적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주식 생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우리가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중국 이 항생지수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은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뭐 중국 당국의 산업규제 영향으로 급락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 영향을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이 받고 있지는 않아요. 뭐 어느 정도 뭐 조금은 받고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크게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조정 자체 중국 쪽에서 이 조정 자체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히 일부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중국 시장을 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하시면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매수가에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찌됐던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반 팔고 포스코나 고려아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이것도 또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한 종목에 들어가서 계속 이게 올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보다도 차라리 회전율 자체를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신에 좀 안정적인 종목이죠.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인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종목 사서 편안하게 끌고 가서 안정적으로 수익 낸다. 딱 이 느낌만 좀 잡으시고 가격 이론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 일요일 카카오 영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디테일하게 진짜로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7월 25일 이 카카오 영상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